상위 방문 기자회견 갖고 안 된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사기 탄핵에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가리 깎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됐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뭐하고 자빠졌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지금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상현 의원까지 있네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헌재 TF가 있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요 뒤는 없습니다. 뭐 국민 저항권? 아니요 그냥 홍콩 꼬라지가 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권선동이가 MB를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권선동 이런 움직임보다 장외 집회를 나가야죠. 그리고 국회의 지도부로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겠죠. 대가리라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 보통 야당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거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다. 그냥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의 지령, 중국의 지령 받는 그냥 생양아치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보통 야당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우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파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제 보수가 뭐 이제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우아하고 뭐 품위 있고 다 좋은데 하나 결정적인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종북 좌파들에게 안 되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요 위기가 닥치면요 책임 있는 선배들이 이 선으로 물러나고 조직의 방패가 돼가지고 뒤에서 치고 나올 수 있도록 방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니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고 막 이 투쟁의 의지를 활활 불태우기도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요.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버티고 안 한다 하고 내부 총질하고 분위기 다 망치고 스스로 용퇴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종북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와 질린다 질려 들어봐라 하지만요. 어느 정도는 본받아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조직적으로 이 선배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희생정신을 보여줘야지 뒤에 따르는 그 힘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배울 점이 있어서 뭔가 쇄신하구나 중도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중도 확장, 중도 파리 한다라고 해서 국민의 힘을 지지할까요? 결코 없습니다. 솔선수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원래 보수의 핵심 가치가 노블리주 오블리주잖아요. 그 정신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좌파들하고 까꿀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게 뭡니까?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내 잘난 내만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앞으로는 설치고 있는데 뒤에서는 뭘 하는지 몰라요? 권영세, 권선동 지금 지도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해 내와야죠. 그런데 이거는 뭐 트로이 목마도 아니고 이거는 좌파 에이전트도 아니고 중국하고 쉬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토가 나올 지경인데요. 지금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지금 장외투쟁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압박, 이 불공정한 사태에 대해서 규탄 시위를 가지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차명진 전 의원이 의미 있는 글을 조금 적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된 후에부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제가 공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건 그 글에 담긴 깊은 뜻, 해석 능력이 탁월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접하기에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있고, 아, 맞네, 깨우침의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좋은 글 적어주셨습니다. 탄핵 전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탄핵 전쟁 중이다. 사법농단을 일으키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의 배후에 TF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LKB 재단 4단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런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이 있고, 그러니까 문형배를 돌아서 이재명을 돌아서 다시 이광범, 빙글빙글 돌아서 보면 좌파들, 빙글빙글 돌아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세력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 위기고 국민들이 그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탄핵 전쟁이다. 윤석열 진영이 확실하게 우세인 건 맞는데 뭔가 부족하다. 살짝 부족하죠.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 집회도 압도했고 헌재 좌파 판사도 혼절날 정도로 흔들어놨다. 행범방 말이죠. 그런데 결정타가 부족하다. 그게 뭘까? 국힘당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법대 위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론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중의 거센 분노는 당하지 않고는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당장은 100만의 민심보다는 300명 국회가 더 큰 압력입니다. 국회 권력은 법도 만들 수 있고 탄핵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가장 큰 판단 기준은 국회가 지난 12월 14일 탄핵을 가결했다는 사실. 한동훈,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정말 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과 함께 했던 그 을사시비적 배신의 세력들 23명이 이탈했죠. 찬성표를 남긴 사람들 말고도 함께 표결에 참여해서 의결 정족수에 오케이 사인을 준 거, 권선동이 문을 열었고 간 사람들이 2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특히 국힘당 의원 12명이 가세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을사시비적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에라이 테테테. 자, 이 생각을 바꿔줘야 우파가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그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 흘려보냈습니다. 지도부의 무능과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입니다. 권선동은 탄핵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도록 허용해서 배신자가 나오도록 공모했습니다. 탄핵 표결 후에는 배신자 김상욱을 출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에 궁뎅이 붙이고 삐비고 앉아 있습니다. 김예지도 있고요.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한지하 또한, 진종호 또한 그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고, 중간중간 나와서 헛소리 삑삑하는 안철수도 있습니다. 권영세는 탄핵에 찬성한 김재섭을 최고위원회에 앉혔습니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데 이 김재섭이가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이지랄하고 있고 이런 거를 안고 있고 행님 동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긴 본인이 탄핵 찬성이니 말 다 했죠. 권영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국힘당 지도부가 사기 탄핵에 태클을 걸 결정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와 민주당이 짬짬이에서 내란죄를 뺐을 때 권선동도 내란죄 빼면 탄핵 반대라는 안철수도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때 대가리 깎았어야죠. 이때 대가리 깎고 앞에 딱 테이블에 금배지 쫙 올려놓고 우리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금배지 다 끝내고 국회 해산시킬 거야, 이 카드로 갔었어야죠. 누구 하나 대가리 깎았어야 됩니다. 이원주처럼 대가리를 깎았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깎고 거기에 기름칠하고 앉아있죠. 지금 결정적인 반전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비좌파 재판관 중에 원래 탄핵 기각이 소신인 사람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국힘당의 이런 미적미적한 태도가 탄핵 인용 쪽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틈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마은혁이
끌고 들어와서 5명 픽스로 만들고 요쪽에서 넘어올 1명, 요쪽에서 넘어올 1명을 기대하고 마은영을 지금 계속 꼽겠다라고 저렇게 무리를 두는 겁니다. 우원식이 왜 시진핑 만났겠습니까? 시진핑한테 오대 받았겠죠. 야, 마은영이 임명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해봐.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뭔가 줄게. 이런 뭔가 딜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항의 방문, 기자회견 갖고 안 된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사기 탄핵에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가리 깎으십시오. 나와서 단식 투쟁하십시오. 나중에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는 그때 이런 반대 좀 했었어. 면피용이죠, 면피용. 가장 좋은 게 국회의원 총사퇴지만 배지가 아까워서 안 할 거면 집단 농성이라도 해야 됩니다. 개개 의원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국힘 지도부가 계획을 짜고 집단 결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4당 대표가 탄핵재판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놓고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 32명이 사퇴하겠다라고 결의합니다. 권선동, 권영세 가능할까요? 이것들로 가능할까요? 어영부영하다가 탄핵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차명진 의원의 말씀에 무척 동의합니다. 권영세가 계엄은 불법이었다. 국회로 계엄권을 보낸 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죠.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탄핵 인용하고 나면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외 집회 조금 몇 명이서 하고 있고 영향은 있지만 결정적인 한타는 되지 못합니다. 탄핵 인용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탄핵 보이콧을 하겠다? 그러고 나면 또 후지부지 될 거고 나머지 지금 금배지 달고 있고 권력 추종자들은 조기 대선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당은 또 분열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와, 국민 저항. 그런데 여기서는 샤바샤바 조기 대선 막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국가 세금 나오잖아요. 몇백억. 거기에 빨대 꽂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막 진행하고 있고 언론은 붕붕붕 띄우고 있으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국민 저항권 발동돼도 흐지부지 그냥 힘 빠지고 흘러갈 겁니다. 홍콩처럼요. 홍콩이 5년 전에 어땠습니까? 극렬한 저항에 많이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통제받고 철저하게 억압된 삶을 살고 있죠. 누구 하나 말 못하고요. 왜? 법으로 다 정해져 버렸고 공권력으로 셀이 조지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도부는요. 그런 공권력과 연결이 다 되고 그런 검은 거악의 세력들과 다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지들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요. 지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요.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돼지에 기름 채우면 됩니다. 지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면 되고요. 러시아처럼 말이죠. 대한민국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줄이가 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헌법재판소 압박해야 됩니다. 정부가 마은혁이 임명 못하도록 똘똘 뭉쳐서 압박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제2의 한동훈이 될 권영세 당 사퇴하고 국민의힘은요. 그냥 미래가 없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해내십시오. 내 한 목숨 바쳐서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결의가 있다면요 반드시 명예롭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니 말이죠. 이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